박사까지 하고 나면 좀 예. 보편적인 길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안정성이 딱 보장되어 있는 명확한 길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여러 진로의 방향 중에 그래도 일단은 를 내가 잘하니까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가게 됐습니다. 서울대에서 또 교수님까지 하셨는 분도 사실은 학부 때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 네,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 채널에서는 그동안 이제 공대생들의 커리어와 진로 그리고 대학원 생활, 기업 입사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다루고 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이공계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듀큐 대학교에서 학사를 하시고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친 뒤에 또 하버드 MIT의 브로드 연구소에서 포닥을 하셨고 또 거기서 미국에서 또 스파크라는 회사를 다니시다가 서울대 조교수로 또 있으셨고 또 미국과 한국의 학계와 또 산학계를 모두 경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다양하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조장한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미국 바이오텍 스타트업에서 mRNA LNP 기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조장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셨고 또 국내에서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님으로도 잠깐 있으셨어요. 또 지금 또 스타트업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스타트업에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커리어를 또 이어오셨는데 이력만 봐도 제가 좀 궁금을 해요.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는지? 저 학창 시절에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비교적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히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서 1년 정도 이제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 5, 6학년 때. 근데 이제 그때부터 막연하게 이제 언젠가는 좀 미국에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좀 같이 경쟁해보고, 좀 더 큰 환경에서 이제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서 제가 유학을 시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5, 6학년 때 잠깐 이렇게 미국에 갔다 오신 경험이 좀 좋은 그게 됐군요. 가는 데 있어서. 예, 예. 그게 많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럼 초등학교 혹시 그때 어떤 경험을 하셔서 그때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롭다고 많이 느꼈고요. 제가 방문한 곳이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주크 대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음. 갔다가 거기서 이제 대학교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족끼리 동부 여행, 이제 서부 여행 이렇게 로드 트립으로도 갔다 왔는데 좀 한국과 좀 다르게 좀 굉장히 자유롭다는 분위기를 많이 받았고 거기 학교도 이제 여러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대학교를 가본 적이 없고 사실 미국 대학교에만 처음 가봤는데 워낙 굉장히 규모가 크고 거기 도서관도 가보니까 아 여기서 공부해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서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밑바탕이 돼서 유학을 가기로 마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이제 초등학교 때 듀크 대학교 근처에서 이렇게 잠깐 봤던 그림들이 너무 좋으셔서 또 그거를 실제로 그렇게 입학을 했다는 것도 되게 놀랍네요. 그 목표를 딱 가지고 그 학교를 목표로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예 유학을 가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1년 동안 거기 초등학교도 다니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있었다는 거하고 비교해보면.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니셨군요. 예, 예.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방문 교수로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왔다가 이제 1년 정도 여기 살게 됐어요. 부모님도 약간 또 교직에서 저희 어머님만 이제 대학 교수님이시고, 예. 그게 또 기회가 됐네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다시 와서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때 내가 미국으로 가야겠다라는 결정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셨던 건가요?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기준은 가지고 있었어요. 있고. 예. 그러면 미국에서는 또 어떤 걸 전공을 하셨고 또 유학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문화적인 거라든지 백그라운드가 좀 배경이 다르잖아요. 한국인이랑 또 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유학의 또 전반적인 생활, 학부 때. 학부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미국 처음 가서는 심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도시 자체가 굉장히 시골이고 그리고 한국인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없고
그리고 문화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래서 좀 처음에는 적응하는 게 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고,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한국 친구들, 유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또 같이 서로 의지했던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1학년 때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많이 가깝게 지내고, 뭐 지금도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1학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이제 갔다 오게 돼서, 군대 2년 갔다 오고, 이제 다시 복학해서, 전공은 생명의료공학,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전공했는데, 처음에 주쿠대학교를 입학한 거는 딱히 전공을 정하지 않아요. 저희 그 주쿠대학교에서는 너가 공대 가고 싶냐 아니냐 이 정도만 정하고, 근데 저는 전자공학을 맨 처음에 전공하고 싶어서 그쪽으로 수업을 듣다가 3학년 때 이제 합성생물학 관련된 수업을 하나 들었는데 정말 흥미롭게 저한테 다가와서, 아 그럼 이쪽으로 대학원을 가보면 재밌을 것 같다 해서 진로를 좀 바꾸고 보스턴 대학교로 합성생물학 하는 이제 연구실로 박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께서 전자공학도 생각하셨다가 이제 또 다른 전공을 가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변화가 있었는데 학부 때는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래도 내가 나중에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막연하더라도 좀 어떤 그림이 좀 있으셨을까요? 정확히는 없었어요. 그래서 더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자공학도 하고 싶었고 수학도 재밌는 것 같아서 수업을 들어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경제학도 해보고 싶어서 경제학 들었는데 성적도 안 좋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뭘 해야 될까, 누구나 이제 그렇듯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떤 전공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쭉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때부터 군대 있을 때부터 이제 3학년 그때까지 5, 6년간 동안은 이제 계속 뭘 해야 되고 어떤 전공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석사랑 박사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었나요? 어떻게? 석사랑 박사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야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게 재밌었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 5년 정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분야인지는 잘 정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에서 또 교수님까지 하셨는 분도 사실은 학부 때 계속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지 않을까 싶어요. 제 네. 주변에도 많이 겪었었고, 그런 거에서 많이 얘기를 했었고, 대학교 다닐 때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 아, 나이 때. 그러고 이제 박사님께서 그 대학교에서 보스턴 대학교로 이동을 할 때 그 분야도 조금 명확해지고 여러 가지 또 이동을 한 예, 기준이 있었을 텐데 어떤 예. 계기로 그쪽 대학교로 또 가게 되었을까요? 일단 보스턴 대학교 안에 이짐 콜린스 교수님 연구실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그 교수님이 합성생물학의 창시자라고 불리는 분이어가지고 그 연구실에 꼭 가고 싶었고, 그래서 연락은 했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확답은 줄 수 없다. 너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결정을 내리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분명히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텐데 들어가서 이제 보통 보스턴 대학교는 로테이션이라는 걸 하거든요. 1학년 때는 이제 세 개의 연구실을 돌아가면서 경험을 해봐요. 그래서 A랩, B랩, C랩 경험해 본 다음에 1학년 끝나기 한두 달 전에 나는 A랩에 가고 싶습니다. B랩에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정하고 교수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면은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아무리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교수가 안 된다고 하면 못 오고 뭐 경쟁이 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가 합성생물학으로 박사를 하게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은 게 그 교수님이 쓴 논문 때문에 많이 바꾼 거여서 뭐 되든 안 되든 한번 가보자 거기에 보스턴 대학교에,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대학교에 입학을 하더라도 그 예. 교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연구실 못 들어가고 예. 그게 아, 좀 한국하고는 조금, 적어도 서울대학교는 좀 하고는 좀 다르더라고. 어떻게든 다른 연구실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보통 그렇게도 해주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만약에 내가 연구를 이제 1년 동안 했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한 학기 유예는 더 해주는데, 그래도 못 가면은 나가야 돼요. 그냥 아, 학교를. 그거는 좀 철저히, 왜냐면 돈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미국 대학원 같은 경우 다 교수에서 이제 펀딩이 나와서 그걸로 학생 투이션 뭐 건강보험, 스타이펜드 이제 다 충당 이제 하게 되는데, 그걸 못 해버리니까 학교에서는 해줄 수 없고, 랩을 못 찾으면 나가야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좀 더 그것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일단 교수님한테 컨택을 하고 들어오게 되니까 학교를 나가야 되는, 프로그램을 나가야 되는 케이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기계공학 출신이라서 사실 합성생물학 쪽은 잘 모르지만 짐 콜린스 교수님은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연구실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되게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박사 생활 하시면서 힘든 건 없으셨는지 좀.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하고 있을 때 제 아내도 동시에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저희에게 두 아이가 있었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연구하고 수업 듣고 이러면서 또 밤에는 이제 아이들 돌보면서 이제 육아를 병행하는 게 그때 이제 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좀 쉽지 않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엔 진짜 정말 버겁게 느껴졌는데 지금 되돌이켜 보면 좀 되게 그 시간이 약간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고, 가끔 이제 그 시간대를 이제 떠올리면은 힘들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재밌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제 되게 우수한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서 뭔가 좀 비교가 되거나 또 그런 건 없으셨을지, 내가 잘하고 있나? 근데 뭐 박사님은 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계속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동기 대학원생이 있는데 정말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 수가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오다가 또 이제 한번 정말로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건 브로드 연구소에 갔었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펑장 랩이라는 데 있었는데 정말 정말 유명한 랩이거든요. 그래서 그 약간 유전자 가위 맨 처음에 만들고, 근데 노벨상은 아쉽게 못 받았었는데, 유전자 가위라고 약간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 있어요. 저희 유전자를 조작 편집할 수 있는 어떤 툴인데, 그거를 이제 거의 처음에 발견해서 이제 정말 유명해진 연구실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정말 똑똑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통 똑똑하면 열심히 안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똑똑한데 막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나와서 실험하고 또 아침에 또 빨리 오고, 약간 얘네들은 약간 괴물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위축감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만 극복해내면 위축된 이제 본인을 벗어나면서 좀 더 이제 확실히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만 이겨낼 수만 있으면은, 좀 버틸 수 있으면은 결국에 거기 연구자 박사생 포닥들이 당연히 똑똑한데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음. 처음에는 너무 이거 약간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레벨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좀 많이 공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느끼면서 이제 극복을 해 나가고, 본인도 훨씬 더 성장하는 거를 본인이 알아요. 근데 그 박사님이셔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죠. 혹시 오가면서. 제가 있었을 때는 딱히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서 어. 한 40, 30명 정도? 그래서 보통 뭐 적응을 못해서 나가는 경우보다는 본인이 이제 다른 진로를 음. 하거나, 뭐 어떤 학생들은 뭐 의사를 갑자기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컨설팅으로 약간 빠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 경우는 있는데, 오히려 저희 박사 짐 콜린스 교수님 랩에서는 좀 그렇게 나가는 포닥들도 있었어요. 어. 왜냐면 워낙 그 당시엔 좀 그래도 컸었어 가지고. 음. 근데 포닥 때는 어. 없었습니다. 박사님이 포닥을 하시고 회사로 가셨어요. 어떻게 이 스파크라는 회사로 가시게 되셨는지, 그때는 또 어떤 진로의 방향에 또 고민이 있으셨는지, 포닥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실은 제가 포닥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이제 중간에도 저는 이제 항상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가 약간 이제 시작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학부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 하면서 이제 막 육아도 병행하면서 너무 바쁘게만 지내고, 또 쉬지도 않고 졸업하자마자 포닥을 시작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저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고 이제 집에서 있고, 연구 랩에도 나오지 말라 그러고. 저희는 이제 실험을 하는 사람인데 연구실에 안 나가면은 논문 읽고 이런 건 있지만 사실은 딱히 할 게 없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생각도 좀 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렇게 자아성찰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편향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아카데미아만 이제 너무 그것만 생각했나?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산업계도 어떤지나 한번 경험해 보면 나쁘진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여러
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회사들에 지원을 해서 갔던 곳이 이제 스파크 지원을 여러 군데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붙었는데 일단 보스턴은 나가고 싶었고 음. 왜냐면 보스턴에서 이제 박사, 포닥 이렇게 거의 7, 8년 정도 있었는데 다른 지역을 약간 좀 경험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를 갈까 아니면은 그때 이제 몇 군데 붙어서 필라델피아도 고민하다가 아 그래 스파크 이제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이 포닥을 하실 때 코로나가 터져서 의도치 않게 갑자기 혼자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 나의 네,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게 됐고 굉장히 오랜 기간 공부를 하신 네. 거잖아요. 그 기간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좀 한번 산학교로 한번 가볼까 이런 거고 그 결정하실 때도 사실 나중에는 교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너무 편향되게 이것만 생각해왔으니까, 교수만 생각했으니까, 다른 거가 뭐가 있는지 보고 한번 경험해보자가 메인 포커스여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 사실 벤처 캐피탈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었고, 아니면 그냥 회사, 연구직으로서 그 두 가지를 많이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열린 방향으로 생각을 예, 하셨어요. 예.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아예 다른 길을 한번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는 거가 컸고, 약간 저의 약간 삶의 모토라면 모토라 그래야 되나?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게 약간 밑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벤처 캐피탈까지 생각했다는 거를 듣고 되게 예, 놀랐어요. 박사까지 하고 나면 좀 예. 보편적인 길을 좀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안정성이 딱 보장되어 있는 명확한 길이 있는데, 네. 그래서 결국 여러 진로의 방향 중에 그래도 일단은 연구를 내가 잘하니까 연구직으로서 산업계에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스파크에 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포닥이 끝나고 산업계에서 또 일을 좀 하셨는데 몇 년 하셨죠, 박사님? 그때 후다 끝나고 2년 조금 넘게 했어요. 2년 정도 하시고 갑자기 이제 서울대학교로 가셨단 말이죠. 미국에서. 예. 그때는 어떤 삶의 배경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서울대학교에 이제 가게 된 계기는 일단 서울대학교에서 공고가 합성생물학 혹은 제가 하는 면역세포 엔지니어링 이쪽으로 공고가 났고 그런 기회를 아시는 지인에게서부터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정말 너무 좋은 대학교고 여기서 연구해 보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은 합성생물학이나 면역세포 이쪽으로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에 내가 기여를 해보고 이렇게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또 재밌는 연구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울대학교로 오셨어요. 오셨을 때 어찌됐든 이제 박사님께서도 내가 나중에는 교수를 한번 해봐야지라는 또 예. 꿈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어떠셨어요? 딱 처음에 오셨을 때 기분이라든지 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사실 정말 재밌었고, 한 가지는 이제 거기 계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여러 행사들이 있거든요. 교내 행사, 이렇게 행사들이 있는데 재밌었었고, 한편 또 이제 다른 번은 학생들이 이제 수업 가르치는 것도, 저는 재밌었고, 그 학생 평가가 뭐 항상 좋게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고, 만족스럽고. 그래서 서울대에 있는 시간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좋은 서울대에서의 1년의 생활을 또 마무리를 하고 박사님께서 또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되게 진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또 즐겁게 교수 생활을 또 하셨다고 하셔서 되게 좀 진짜 역동적인 것 같아요. 교수님의 어떤 일대기가 지금 또 더 역동적인 또 방점을 또 찍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트업으로 들어간 혹시 또 어떻게 스타트업을 선택하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스타트업은 사실은 이제 제가 서울대학교를 이제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럼 미국에서 어디를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스파크 다녔을 때 한 100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다음번에 이제 커리어를, 만약에 내가 산업계로 간다면, 그 다음번에는 좀 작은 회사로 가보고, 그 작은 회사를 경험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제가 스파크를 평생 다니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고, 그리고 다음번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서울대학교나 이렇게 아카데믹 포지션에는 아예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다음번에 이제 산업계로 간다면 이제 작은 회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마지막에 나오고 나서 알아보다가 제가 제 장점, 이제 연구 이런 거를 이제 살릴 수 있는 이제 mRNA, LNP 기반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큰 회사에 비해서 작은 회사는 모든 게 이제 의사결정도 빨리 내려지고 프로젝트 진행도 굉장히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역동적인 환경에서 매우 바쁘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제가 원하는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큰 회사 이 스파크 정도보다도 스파크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거와 비교해서 이제 정말로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지 못했던 아니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기서 많이 경험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익스펙트했던 경험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작은 회사에서 이러이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박사님이 하고 있는 그 회사의 어떤 메인 카테고리라고 해야 될까요? 주제가 그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MR. mRNA, LNP라고 이제 모더나 백신 음. 기반의 이제 치료제인데 백신이 아니라 이 체내에 있는 면역세포를 엔지니어링해서 그게 암을 치료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그리고 사전 인터뷰 때도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경험을 가지고 또 이후에도 계획이 작게나마 또 있으신 것 같았어요. 아, 예, 이제 커리어를 이제 많이 생각해 보잖아요.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도 지금 그런 커리어를 항상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리고 고민하고 방향을 정하려고 애쓰는데, 지금은 이제 저는 약간 시간이 지나오면서 대학교 때는 정말 좀 더 약간 포커스돼서 이제 어떤 방향을 꼭, 아, 난 이 길로 가야 된다, 아니면 저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정하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약간 한 가지 길에만 이렇게 너무 집착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가능성을 좀 넓게 열어두고 다양한 기회들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바이오텍 스타트업에 있지만 나중에는 뭐 이제 제가 아, 그럼 좀 더 큰 회사에 가서 좀 글로벌한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다면 그것도 흥미로운 도전이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제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워낙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나중에 바이오 직접 창업에도 도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단순히 이제 안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제가 정말 흥미를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거가 이제 정말 장점일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너무 딱 정해진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제가 흥미를 느끼고 약간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저에게 맞는 길이 열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오픈된 사고를 마인셋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박사님은 되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열려 있고 말 그대로 진짜 오픈되어 있고 되게 도전적인 것 같은데 그게 혹시 미국에서 살아와서 그런 건지 혹시 주변에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시 또는 한국에서 관계를 했던 사람들 이 박사님이랑 또 어떤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차이가 좀 있나요? 커리어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거를 차이를 들라고 말하면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남의 시선에 대한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남의 시선에 좀 신경을 쓰더라고요. 전 별로 안 그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가면은 아 조금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되나 좀 남의 신경을 신경 쓰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사람이 자유로우니까 커리어 이런 것도 좀 더 자유롭지 않나?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본인이 원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약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배제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원하는 거에 따라서 커리어 선택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확실히 한국은 좀 제가 느꼈을 때도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인지 좀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알겠습니다. 또 지금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또 유튜브를 운영하게 되셨는지 바쁜 시간 와중에도. 예, 유튜브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아웃풋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이제 거기에서 너무 인풋, 그러니까 뭐 배운다든지 이제 본인의 학업을 습득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상대방을 도와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식 공유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게 이제 굉장히 저한테 크게 감명을 받아서 제가 경험하고 아는 거를 좀 남들에게 공유해보자. 음. 그런 취지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양하게 시작하다가 이제 유학에 관련돼서 이제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좀 그쪽으로 좀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 채널에서 영상을 한 여러 개 봤는데 또 박사님이 해주실 수 있는 얘기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가서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링크 아래 내려놨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